시는 분들가요? 아이고, 계세요. 이렇게 꼭 말씀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사진을 그 AI한테, 어,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샤넬 정장을 입은 나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얼굴이 너무 반들반들해가지고 제가 살짝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보내줬더니, 야, 이거 너무 네 동생 같잖아. 그러더라고. 하지만 뭐, 알게 뭐예요? 그쵸? 프로필 사진은 원래 예쁘고, 원래 좀 이렇게 약간 다르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슬로건을 좀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실천 가능한 회복의 방향을 제안하는 웰니스 컨설턴트다라고 저 스스로 좀 명명 지어 봤는데요. 좀 그 뜻에 왜 저렇게 슬로건이 됐을지 오늘 저의 스토리도 같이 녹여서 좀 강의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8월에 메나테크를 처음 만났고요. 만난 거는 그 더 이전이었을 거예요. 등록을 제가 조금 더 알아보느라 좀 뒤늦게 등록을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뭐, 어떤 망설임이나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바로 막 메라테크 제품 막 먹고, 막 좋아지고, 이러신 분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쵸? 메라테크 전달 받자마자, 좋아! 나 이제 건강해질 거구나! 이러면서 바로 등록하시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설명을 듣고,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고민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로 내가 좀 제대로 제품 먹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8년 차, 9년 차 넘어가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이수역에서 몸마음 뷰티앤 건강이라는 센터를 이제 저희 상위 스폰서님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같이 메나테크 전달해드리고 건강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잠깐 제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네, 사실 뭐 여기 보시면 저 뭐 춤도 췄다고 이렇게 했죠? 뭐 스윙, 블루스 댄스 강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 네. 사장님 좀 호응 좋으신데요? 네. 제가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나름 춤도 추고 건강하게 제가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증이 굉장히 많았고, 네. 제가 20대 후반에 류마티스가 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 막 좀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병인 줄 몰랐죠. 근데 이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죽을 때까지 약 먹어도 된다. 그렇게 계속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거의 한 10년 넘게 저를 괴롭힐 줄은 몰랐죠. 네. 이렇게 물컵 드는 것도 힘든 날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외부 활동이 어렵죠. 그리고 뭐 발이나 무릎이나 왜냐면 이제 류마티스는 관절로 돌아다니니까 관절 관련된 곳은 정말 다 아파요. 네, 근데 그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대환장합니다. 그렇게 아픈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원래 회사에서 제가 르노삼성자동차의 고객센터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파서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프리랜서로 제가 전향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 아니라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요. 네, 류마티스가 자가 면역 질환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이 류마티스 말고 또 자가 면역 질환 뭐 있어요? 아토피. 그쵸? 네, 뭐 건선, 루푸스. 네, 뭐 너무 많아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예전에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저희가 이름도 모를 그런 자가 면역 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 관련된 그런 병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류마티스를 알았을 때에는 20대가 류마티스를 걸렸기 때문에 의사가 되게 기이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이런 병은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들한테는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좀 20대 아가씨가 듣기에 너무 당황스러운 말 아닌가요?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와서도 생각해보면 지금도 어린 친구들이 류마티스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게 이렇게 통상적인 일은 아니기는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요즘은 뭐 거의 두세 명에 한 명꼴이 암 환자라고 하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5월 달에 사실 어 꽤나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저랑 좀 깊이 집중 케어를 들어간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전부 다 암 환자세요. 췌장암, 유방암, 남자분도 계셔서 뭐 전립선암도 계시고 갑상선암, 유방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암 환자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암이라는 질병이 너무나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내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사실 이번 달, 한 달 동안 굉장히 제가 많이 느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원인이 뭐, 사장님, 호응 좋으시니까. 사장님은 어떤 게 원인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게? 면역력이 깨져서? 네. 그 부분은 당연히 근본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나오는 질병,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질병들. 근데 예전에는 뭐 당뇨 하면 막 굉장히 심각하고 고혈압 하면 굉장히 심각했지만 다 근본은 이제 하나라는 게 밝혀졌죠. 대사순환. 네. 대사질환. 그쵸? 네, 근데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뭐예요? 전부 다 면역력의 저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뭐래요? 향후 20년 동안 암 발병 건수가 70%나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안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음식이 곧 약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면서도 실제로 이 문구처럼 행동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음식이 곧 약이야, 좋은 걸 먹어야 돼, 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음식이 약이다라는 이 명제를 깔고 모든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슈퍼에 가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공 햄을 사고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치즈 같은 거 살 때 뒤에 전성분 같은 거 보는 사람을 좀 못 봤어요. 저는 사실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네. 치즈여도 좋은 치즈. 네. 햄이라도 수제햄. 이게 좀 비싸게 먹기는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치매, 뭐 통풍, 고혈압 너무나 모든 전체적인 질병에서 계속해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당뇨는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오는 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때요? 30세 이상의 성인 당뇨가 2010년도 대비 거의 지금 2배 이상 가량 증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2030 미래는 누구인가. 네, 여기에 위기는 기회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부의 대이동과 성공의 기회가 오고 있다. 2020년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렇죠? 2020년 이후에는 지금의 자동차 산업 규모를 능가하는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 열린 것 같으세요? 네, 그쵸.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 이 부분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이 이미 2003년도에 예견이 됐습니다. 네, MIT 공대에서 21세기 인류 문화를 바꿀 10대 신기술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 저 글리코 믹스 밑에 메카트로닉스라는 게 있어요. 저번 달인가에 그 노년이랑 요 청담고 사이에 무인 버스 시범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갔더니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알았으면 한번 타볼 걸. 네, 몰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범 기간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딱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생활 안으로 이제 밀접하게 곧 다 시행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메카트로닉스처럼 지금 대부분의 분야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또 완성된 단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인 생명과학 분야 유일한 글리코믹스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당연히 네, 발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믿음이 가는 거죠. MIT 공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글리코믹스를 얘기를 하면서 세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의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네. 1000개. 네.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 스마트한 두뇌. 야, 네. 아, 사장님 너무 좋아요. 알바비를 올려드려야 되나? 자, 우리의 세포는 30에서 60조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는 없지만 미생물 또한 30에서 6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 내 몸인가요? 네, 미생물이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하는 신장, 간, 심장, 방 이런 기관들. 네, 그런데 조직만 건강하고 기관만 건강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세포가 건강해지면 그냥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지는 거겠죠. 가장 작은 단위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대 필수 영양소. 네, 저는 사실 이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탄지, 비무. 오, 아시는 분 계시네요. 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지방, 물기질, 요렇게인데, 자, 여기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5대 필수 영양소는 어때요? 말 그대로 필수잖아요. 예,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건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뭐가 또 있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보니까 성분들끼리 세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 종류가 새롭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은 포도당, 네, 밥이나 요즘은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정제당, 뭐 시럽에 들어있는 것도 전부 다 똑같은 그 포도당 중에, 아니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포도당 유일론이라는 이 표현을 사실은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밝혀지면서 새로운 탄수화물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논문들은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하셔도 다 나오는 그런 논문들이고요. 요즘은 워낙에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가 네, 발전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네, 사실 마음만 있으면요, 강의 안 듣고 그 AI로 공부해도 될 판이에요. 네, 정말.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도 AI랑 좀 이런저런 검색을 좀 해봤는데, 진짜 이게 처음에 나왔던 AI보다 이제 검색 능력이 너무 좋아져서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까지 굉장히 잘 찾아줍니다. 네. 이 글리코게론 관련된 이 논문의 첫 번째 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생애 코드. 일상생활에서 손을 베었을 때 피부 및 기타 조직은 상처 부분을 어떻게 감지하여 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손을 베었는데 알아서 그냥 사실 우리 뭐 마대 그런 거 안 발라도 예, 원래 알아서 낫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기관을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어떻게 알아서 만들 수 있을까? 신장 필터를 내보내야 할 분자를 어떻게 선택할까? 기계와 달리 생체는 한 거라는 것은 내가 뭔가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예를 들어 뭐 닭가슴살을 먹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그쵸? 아, 여기 단백질을 내가 먹고 있으니까 자, 내가 탈모야. 머리카락으로 가라. 이러면서 식사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가라 한들 가지도 않아요. 그쵸? 네. 내가 먹은 그 영양소가 필요한 곳으로 알아서 이렇게 타다다다닥 가게 하는 그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네. 그 핵심에 글리칸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명체의 구조가 복잡하면 할수록 이 유지를 위한 기능은 많아진다. 그래서 올해요,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부단히 이런 코드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대요. 그래서 알아낸 결과가 세포가 세포끼리 대화를 하더라라는 거를 밝혀낸 거죠. 굉장히 재밌는 실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리 접시에 심장 근세포를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를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어떻게 뭐 내가 신호를 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동시에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세포를 이렇게 떼어놨대요. 그랬더니 안 뛰더래요. 그래서 어머 신기해라. 다시 붙여놨더니 다시 동시에 수축, 이완을 하더랍니다. 네, 뭐예요?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두 번째, 신장세포와 간세포를 섞어서 한번 배양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신장세포는 내 편을 찾아가더래요. 신장세포가 어딨어? 신장세포를 찾아가고 간세포는 간세포를 찾아가고. 음. 그런데 신장세포가 간세포에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 번째에 있는 암이 됩니다. 이건 예를 든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같은 세포끼리 붙어 있어야 해당하는 조직, 해당하는 기관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원바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이 있었다가 뭐 자궁으로 이렇게 전이 된다던가 뭐 그런 경우. 원바람은 유방암인데 지금 자궁으로 전이가 됐어요. 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이 되신 분들. 그걸 어떻게 알아낼까? 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거를 어떻게 알아낼까? 그것이 어디 세포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세포의 모양이나 이 부분들을 보고 원바람이 뭐다라는 걸 밝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붙어야 할 세포끼리 붙지 않으면 그것이 암세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미 96년도에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예요. 하퍼라는 교과서는 생화학 교과서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뭐래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한대요. 반드시.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8가지가 글리칸 성분이 총 8가지니까 8가지가 이 세포 표면에 복합 방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밝혀졌다. 라는 내용이 실제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8가지 성분을 이렇게 교과서에 실어 놓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과서는 믿을만 한가요? 그쵸. 네. 믿을 수 없는 내용을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은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을 구성할 때 이렇게 작은 원, 큰 원, 작은 선, 긴 선 이렇게 총 4가지로 알파벳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긴 선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벳이 일단 안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다 영어를 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알파벳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화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리칸 성분이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만약에 빠져 있다. 그러면 세포가 서로 소통을 못 한다.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글리칸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를 봤더니 이런 역할을 한대요. 자, 여러분,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리칸은 가장 최근에 과학계에서 글리칸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글리칸이라고 부르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자료들에 보면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양이 약간 사슬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글리코 영양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 자료 볼 때도 글리코는 뭐고 당사슬은 뭐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지만 다 같은 얘기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8가지의 성분이 있는데 그 8가지의 성분이 이런 역할을 한대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정말 그냥 글리칸의 거의 핵심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단백질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 몸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 근육으로 가야 되고 머리카락으로 가야 되는 단백질인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배출되겠죠. 네, 그쵸? 네, 그렇게 되면 나는 영양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영양소를 밥을 먹었는데 내가 사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글리칸이 우리 몸에 빽빽하게 있을 때 뭐가 좋아질까요? 흡수력이 좋아져요. 네. 자, 그래서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뭐 단백질 등등을 인지한다. 두 번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독소 등의 1차 면역작용을 한다. 만약에 1차 면역작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코로나 시대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쵸? 네. 면역작용을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더라는 거죠. 네. 세 번째,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한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실험이 있었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Most cells must defend themselves from intruders or unmanufactured combat, viruses, and free radicals, and repair damaged environment. In addition, cells must work together as a team, communicating with other cells to achieve optimal organ and immune system function. Research has already proven how cells need certain essential nutrients. 96 different vitamins, 72 or more trace minerals, numerous fatty acids, and amino acids. But our bodies don't produce these, and must get them from our diet. Recently,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there are these 8 sugars, called monosaccharides, that our cells also need for optimal function.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영상에 고스란히 나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세포에는 성모가 있다. 요런 좀 피켓을 들고, 이게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미 대중매체에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글리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상세포는 몇 개래요? 10만 개. 네, 손모가 10만 개 붙어 있고, 현대인의 세포는 3, 4만 개, 뭐, 암 환자나 또는 좀 더 중차대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10,000개 미만이라고 해요. 자, 제가 아까 앞서서, 글리칸이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인지한다라고 표현했고, 만약에 글리칸이 부족하면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 4만 개 있는 사람이 흡수력이 좋을까요?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백분율로 봤을 때 3, 40%밖에 흡수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3, 40%밖에 의미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선모가 이렇게, TV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놀라워요. 네, 뭐 제품명이나 이런 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예전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글리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알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뭐지? 그냥 뭐 암에 저런 당뇨영수가 좋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쵸? 지금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앞으로 TV에 나오면, 저 엠브로토스 얘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암과 백혈구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상세포는 약간 밤송이 있는 것처럼 뭐가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암세포는 어때요? 약간 민둥산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밤송이 같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안테나가 없는 암세포를 찾아가서 원래는 잡아 죽여야 돼요. 잡아 먹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암세포는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동아 사이언스에 이런 내용이 올라가 있어요. 네. 성모가 없어진 세포는 쉽게 암세포로 변하더라. 마지막에 빨간 줄이 좀 중요한데, 성모가 없어진 세포는 주변 세포와 뭐래요? 신호 교환을 못 한대요. 뭐가 없어서 못 해요?
선모가 없어서, 그렇죠. 네. 선모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교신을 못해서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오늘 트로이스 저희가 지금 인바디 하는 날이기도 한데 비만, 이게 살 빼는 거, 이것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밝혀졌어요. 네. 뇌신경세포의 안테나의 선모 이상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신경세포 안테나의 선모 길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비만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누군가를 내가 시키고 싶다. 그러면 너는 털이 짧아서 살찌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때 설명해 주셔도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내가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살이 좀 쪘다. 그러면 아, 내가 털이 좀 짧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 때문에 지금 요즘 난리인데요. 이 GLP-1 이 호르몬에 관련된 지금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위고비, 마운자로 또, 아, 제가 제품 이름을 들었는데, 그 마운자로는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먹는 마운자로 같은 게 또 나온다고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쪽에 제약회사 주가가 막 미친 듯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젠가 스레드에 어떤 의사가,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가 올린 글을 봤는데요.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미국이 마운자로 때문에 지금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급성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대요. 네. 심각해요. 네. 췌장이 망가지면요. 삶의 질이 정말 말도 못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너무 겁없이 덤벼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 네. 최근에 저도 어떤 분이 갑자기 막 이 마운자로 때문인 줄 모르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셨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와서 이제 상담을 제가 쫙 해드리는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사실은 마운자로로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운자로가 그러면 문제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속이 완전히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속이 아작이 났어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네, 좀 강하게 표현을 해야.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좀 급하게 뭐 처방 아닌 처방을 드린 게 일주일 동안은 그냥 메나테크 제품만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쉐이크 드시고 메나시 같은 거 드셔서 점막을 좀 우리 복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한 2, 3일 동안 그래도 배가 아파요, 위가 아파요, 쓰려요 계속 이러셨거든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선생님 저 다 나았나 봐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케어를 하면서 와,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때요? 마흔자로 주사 맞겠다. 뜯어 말리셔야 돼요, 진짜. 네, 고생합니다. 네, 그리고 영양소의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영양소나 호르몬 흡수에 관여를 한다. 그런데 어떤 글리칸은 예를 들어서 미네랄 중에 뭐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흡수하는 그런 글리칸 종류들이 다 다르게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난자와 수정에, 아니, 죄송합니다. 난자와 정자의 수정에도 관여를 하죠. 네. 글리칸이 없으면 그래서 수정이 잘 안 돼서 임신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리칸 드시면서 네, 임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글리칸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네. 자, 그리고 혈액형에도 구분에 관여를 합니다. 네. O형은 가장 기본적인 네,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A형, B형 각각 O형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있는 다른 당들이 붙어 있어요. 혈액세포의 끝단에. 자, 혹시 나 O형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네네. O형이 신기하게 뒤쪽엔 안 앉아 계시고 다 앞쪽에 앉아 계시네요. 이 특이해요. 참,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원래 O형만 하려고 그랬는데 A형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아, 네. A형 무섭네요? 네. B형. 저도 B형. 네. B형은 산발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AB형 있으세요? AB형? 네, 많이 없으시지만, 네, 요즘 이렇게 숨어 계시네요. 자, O형의 피를 가지신 분들은 어때요? 피를 다 줄 수 있죠. 다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기본 형태라서 그래요. 네, 형태 자체가 가장 기본이라서 A형도 줄 수 있고 B형도 줄 수 있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AB형은 어떨까요?
안 되죠. 맞아요. A병은 AB형끼리만. 네. 자, 그래서 AB형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자, 소장의 점막에 이 성모가 많이 들어있어요. 뭘까요? 소장이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소장이란 기관 자체가 하는 일이 뭔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럼 흡수를 잘 하려면 당연히 성모가 많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장뿐일까요? 네, 소화기 계통에 굉장히 많은 선모가 있다고 해요. 왜일까요? 우리 생과 사이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화가 안 되고 배출이 잘 안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 계통에 굉장히 많은 선모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또 임신에도 제가 아까 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안 배우신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저도 가장 빠른 정자가 난자를 만난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과학이었나 의학이었나 관련된 무슨 유튜브를 보는데 그 내용 안에서는 거기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빠른 정자가 가는 게 아니라 소통이 되는 정자와 수정이 되더라. 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엄마, 아빠 세포가 말이 잘 통해서 우리는 다 태어난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소통이 잘 안 됐으면, 네. 그 세포끼리 소통이 안 됐으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어때요?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정상적으로 선모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정자들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난자를 향해서 저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쭉 달려가는, 그래서 가는 길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제 선모가 많지 않은 정자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막 좌충우돌하고 있죠. 방향성도 네,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난자를 만났을 때 서로 대화가 잘 돼야 수정과 임신에 되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어떤 다른 분 때문에 뭔가 검색을 하다가 AI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 AI에 제가 양수의 성분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제가 사실은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양수의 성분이 두 가지예요. 채수분이랑 글리칸. 네. 채수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NaCl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럼 뭐가 중요해요? 채수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클리칸을 먹어줘야 양수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막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AI에 검색해서 자, 봐. 이렇게 보여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료가 됐다는 거죠. 네. 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임신 이런 거 관련 이외에도 혈관에도 네, 혈관 세포 표면에도 이렇게 당사슬이 굉장히 많이 빽빽하게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당사슬이 많아야 혈관의 흐름이 좋아지더라. 라는 거죠. 만약에 혈관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예상되는 그 질환들, 뭐 혈전도 생길 수 있고, 그쵸? 뭐 뇌경색, 뇌출혈,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당사슬이 결국에는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기관지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거 재밌는 거 하나, 코 안에 코털이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코 안에 코털이 없으면, 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숨만 쉬어도, 네, 미세먼지, 중금속, 네,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필터가 없다. 네, 고스란히 다 들어온다. 그럼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코털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기관지 안에 이렇게 또 목 안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이 선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저희끼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 서재걸 박사님 아시죠, 여러분? 엄지의 제왕 같은 그런 어떤 의학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는 대체의학 하시는 의사분이신데, 저분이 이제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네.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몸을 저렇게 집으로, 딱 비유를 해서, 뭐, 여기 보시면 지붕이 독소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뭐 화학물질이나 그런 것을 막아준다. 그런데 기둥이 뭐예요? 비타민, 뭐 항산화, 운동,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죠. 그런데 이 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지반이라고 표현하죠. 네, 지반인 당 영양소가 이 집을 튼튼하게 잘 받쳐줘야지만이 사람의 몸이 건강하더라라는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그냥 기둥 하나 쓰러지는 거는 사실 이 건물 자체에 크게 영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바닥에 싱크홀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안으로. 그쵸. 그러니까 당 영양소가 우리의 몸을 탄탄하게 받쳐줘야 모든 영양소들이 그 위에서 오롯이 잘 서 있을 수 있겠다. 의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진짜 다양한 과학지, 의학 잡지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네, 미국 잡지죠.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 일단 모양 자체도 글리칸이에요. 네, 표지 자체가, 그쵸? 그리고 한 번만 글리칸이 다뤄진 게 아니라요, 굉장히 여러 번 글리칸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졌었고, 일본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인 뉴튼지, 지놈을 벗어난, 지놈이 뭐예요? 네, 걔는 유전자 지도. 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가 뭐래요? 당사슬이다. 근데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에까지 관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세포에 어떤 성분들이 이런 당사슬에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세포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런 원리까지도 설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 3대 잡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 메라테크 들어오기 전에 저는 사이언스지가 뭔지 뉴턴지가 뭔지 관심도 없었고요. 처음에 들었을 땐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사이언스지에 아무런 내용이 실리는 거,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나 막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뉴턴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글리칸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조금 체감이 덜 되신다. 종근당 누구나 다 아시죠? 그쵸? 종근당 건강에서 이러한 내용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MIT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페브루리 2.3 MIT 공대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당지락, 네, 글라이코스 믹스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종근당에서 이 내용을 하고 나서 보니 어때요? 이 글리칸을 메나테크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얼른 늘었어요. 네. 근데 저는 누가 이 자료를 캡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대손손 지금 전해져 놓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캡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의 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딱 캡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근당이라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정말 굴지의 제약 기업인데 여기에서도 글리칸을 이 내용을 다뤘었다. 일본에서는요, 아이들이 보는 이게 동화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협회에서 선정을 했대요, 이 책을. 근데 이 내용이 글리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훌륭하다, 식물은 대단하다, 식물 영양소로 젊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냥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면역은 어떻게 적과 아군을 구별하나, 당사술로 구별하더라, 세포가 한 개당 10만 개가 정상세포더라,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일본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 어른들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은요, 교과서에 나와요. 네, 이 내용이. 다만, 이제 제품화됐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죠. 자, 그러면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글리칸이 들어있는, 이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여기서 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복숭아인데요. 네. 복숭아를 예전에는 2개만 먹어도 그 복숭아의 가장 핵심 성분이 베타카로틴, 네, 갑자기. 네, 그 성분이 가장 핵심적인 성분인데, 예전에는 2개만 먹었어도 하루에 필요한 성분을 다 채울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몇 개라고 써 있어요? 53개를 먹어야 된대요, 복숭아. 드실 수 있나요? 네, 배가 터지겠어요, 저렇게 먹다가는. 배 터져서 죽겠어요. 그쵸?
네, 배탈 나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이 뭐 비단 복숭아뿐이겠냐는 거죠. 뭐 시금치, 사과도 제가 알기로는 16개인가 17개인가 그래요.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이 지금 현재. 그래서 그 한때 지금도 하죠. 왜 홈쇼핑에서 보면 아침에 사과, 네, 아침에 사과라는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아침에 사과 하나 더 먹어라 이런 운동처럼 막 이렇게 나타났었잖아요. 사과 하나 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어때요? 음식이나 이런 그 식자재에 영양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쵸? 우리가 만약에 막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살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은 어때요? 정제당, 네, 정제 설탕,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곡류도 사실은 대부분 다 정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8가지 더 당 성분을 참 음식에서 취했으면 참 좋겠지만 현재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중에서 글루코즈나 갈락토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포도당, 유당인데 근데 그래도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당 같은 경우도 우유 이제 함부로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쵸? 좋은 우유 먹으라고 하고 사육하는 시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또 항생제를 써서 또 이제 소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의 성모가 자꾸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당사슬이 세포 하나당 10만 개 정상적으로 딱 있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고 이러한 스트레스, 심한 운동, 술, 담배, 또 뭐 당질 지수 높은 음식, 추위, 뭐 항암,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사슬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그 세포의 털은 탈락이 될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점점 더 먹는 양을 늘려야, 그쵸? 먹는 양을 늘려야 확보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탈락이 됐어도 사실은 8시간 이후가 되면 원래 재생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재생이 되려면 원료가 들어와야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원료가 되어주는 물질을 먹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 보고 좀 약간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 줄에, 패스트푸드로 습관화된 사람은 회복이 안 된대요. 네. 누가, 햄버거 많이 드시는 분들, 네. 막 급하다고 그냥 맥도날드 들어가서, 네. 그러셨어요. 어떡해요, 사회자님. 큰일 났네요. 엠버러저스 퍼드셔야겠어요. 네, 햄버거 많이 드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뭐 치킨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다고 하니까 엠브로토스를 항상 옆에 끼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료가 들어가서 당사슬이 조금이라도 생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글리칸이 이렇게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네, 세포 간에 통신을 하고 항감염 기능, 세 번째 보면 감염에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면역계를 또 조정을 하고요.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에도 이 부분이 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당장 암이 걸렸어요. 전이가 또 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암 환자들은 좀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네, 전이의 억제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전달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또 그리고 뭐 줄기세포의 활성화, 네, 줄기세포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 해외 가서 주사 맞고 하는데 저희 엠브로토스 한 통이면 네,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엠브로토스를 열심히 드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일이다. 근데 이렇게 글리칸이 부족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대요. 네, 그래서 저도 리우마티스가 왔던 거겠죠. 네, 그쵸? 그리고 뭐 관여역 반응, 저면역 반응, 선천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학습장애라든지 행동과다장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글리칸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AI랑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강의할 때 보여드리는 장표가 있는데 노벨상 관련된 장표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들을 더 찾아냈어요. 네, 제가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당생물학, 글리코 또는 글리칸과 관련된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인 내용을 모두 찾아줘. 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가 최장암이에요. 그런데 이 최장암이신 이분은 메나테크 제품을 너무 먹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경상도 사나이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강하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강하고.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클릭하는 설명했더니 그분이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좋은 거면 노벨상 받았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받았어요, 선생님. 자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 제가 바로 보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네요. 그래서 네 클린에 들어가셨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쇠 그르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손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손에 핏기가 도는 사진을 저한테 찍으셔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분 살아나실 것 같습니다. 자, 노벨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최근 2022년도에 버터지 교수님이라는 분이 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16년도에 테드엑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세바시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세포 표면에 당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었는데 22년도에 버터지 교수님이 놓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셨나 봐요.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23년도에도 또 MRI 백신,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죠. 또 노벨 생리의학상을 또 다른 우리 그 연구하신 과학자분들, 의사분들이 또 받으셨고, 24년도에도 또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제가 미처 업데이트 못했는데, 25년도에도 받았어요, 여러분. 네, 25년도 받았냐면, T세포, 조절 T세포에 관련된 내용인데, 조절 T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이런 면역적인 부분을 이제 조절한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절 T세포가요, 글리칸이 없으면 알아보지를 못해요. 네,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글리칸이 없으면 조절 T세포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벨상 그 내용을 보면서 여기다가 글리칸만 좀 붙여서 얘기하지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나스라는 굉장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기관일 텐데 나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나스라는 기관이 뭐냐면 미국 국립과학원이에요. 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미국 국립과학원이 정말 신뢰할 만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과학적 진실과 인류 건강을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최고 권위 기관이래요. 네, 그래서 뭐래요? 전 세계 글로벌 기준으로 활용이 될 만큼 이곳에서 나오는 자료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AI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강에 있어서 당 영양소가 중요하다. 뭐래요?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주요 당사질이 없으면 사망. 네. 당사질이 없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네. 자, 2번. 모든 질환은 당사질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저희 회사 홍보하자고 좋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글로벌 표준이 되는 그런 과학 기관에서 검증된 자료로 내놨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런 성분을 가지고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8가지 성분을 온전하게 딱 만들어서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탄생을 시켰죠. 6천여 가지의 식물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자, 이 성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자, 그런데 또 얼마나 대단한지 결국에는 가치가 증명이 됐어요. 네. 25년도, 26년도 연달아서 면역 기능 부분에 있어서 1등을 달성을 했는데요. 제가 한 3분만 빨리 말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이 여러분, 그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요. 전화가 옵니다. 그 당시는 신문사에서 뭘 했냐면요. 선생님, 지금 그 당시엔 제가 교육기관 쪽에 있었거든요.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의 회사가 1등 후보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2천만 원 내시면 신문에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무슨 1등 고객담 뭐 주사,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뭐야, 면허특 돈 썼어?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못 가서. 네. 근데
그래도 설마 메나테크가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해봤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리서치인데 알아봤더니 이 리서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리서치가 아니었어요. 소비자들이 직접 먹어보고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소개하겠다. 나는 재구매하겠다. 라는 내 의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다? 조작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굉장히 신뢰 있는 자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본사 직원분들도요, 원래 이 분야에서 정관땡 홍삼 제품이 항상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회사가 1위를 하겠지라고 생각했었대요, 사실은. 네. 그런데 1위를 해버려서 본사 직원들도 놀랐다고 하셨어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네, 그만큼 네, 검증된 자료이고 면역력 부분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이 1위,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요즘 그 CF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면역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면역력의 기준이 된다. 딱 이렇게 회사에서 슬로건을 해놨더라고요. 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뿐 아니라 이렇게 뭐 다이어트, 면역, 영양, 스킨케어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메나테크가 만들어놨죠. 자, 여러분. 비타민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글리칸 시장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시장, 비타민 모르는 분 있나요? 미네랄 모르는 분 있나요? 없죠. 누구나 다 알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비타민 누구나 다 아는데 너 비타민 먹을 때라고 얘기하면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예, 왜냐면 다 알잖아요, 이미. 그쵸? 하지만 글리카는 어때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는 봤니 글리칸 얘기를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타민 이외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때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블루오션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자,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특허로 우리가 다 특허청 자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하나만, 네, 어떤 회사도요, 이렇게 어떤 질병에 어떤 제품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내용을 원래 자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특허청에 올라가 있는 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만 볼까요? 오늘 지금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노화 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뭐예요? 체지방 감소. 체지방 감소. 저 말만 들어도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네요. 체지방 감소. 네, 근육량 및 골밀도 증가. 네, 생화학 상태가 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변화한대요. 네, 이런 내용이 특허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155개국 특허를 낼 수 있는 모든 나라에 다 특허를 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또 그냥 이렇게 특허만 내놓으면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특허 그 돈 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회사가 또 인증을 또 해놨어요. 네, 여러 가지 인증들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보자면 코셔 인증. 네, 코셔 인증은 굉장히 받기도 어렵지만 저 코셔 인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나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인증을 받으면 그 제품 가격이 거의 3, 4배 이상 뜁니다. 코셔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준다. 코셔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도. 예전에 SK 판교데이터에서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요. 카톡이 먹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카톡이 분명 깔려 있는데 카톡이 안 가요.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된 걸까요? 기지국이 망가져서. 네, SK 판교 데이터 센터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기지국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지국이 없으면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기지국을 잘 세워놔야 어때요? 세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가 있게 돼서 면역의 이 핵심인 기능을 잘 담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먹어야 할 거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가 필요로 하는 글리칸, 엠브로토스 라이프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샘결이었습니다.